하지만 여러분 보다 건강하시고 조금 더 날씬하신 몸이 되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날씬한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를 좀 여러분께 말씀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저 긴장됩니다. 오늘 전 강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찾는 당신을 위하여. 뭐 이렇게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얘기하시죠. 건강한 다이어트를 찾는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네.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거만하세요. 나는 날씬하니까 뭐. 하지만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요. 야, 그래. 이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이게 날씬한 것만 찾는 게 아니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시게 되실 거고요. 정말 날씬한 것만 찾는 당신, 저 옆 동네 가셔도 그런 거 많습니다. 이거 한번 잡숴봐 이러면서 이거 한번 먹으면 살 쭉쭉 빠져.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 내 건강 망가뜨립니다. 그런 분들 이제 머리털 빠지고 뭐 생리불순 오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날씬한 것만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날씬한 걸 선택하더라도 건강한 날씬함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좀 처음 뵙는 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강의 살짝 떨립니다. 네,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질문 한번 좀 던져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시간은요 아이디의 시간이에요. 아이디의 시간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이어트 전문 아카데미 시간이에요. 근데 다이어트 아카데미가 무엇을 위한 아카데미냐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다이어트 아카데미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아름다움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 같이 고민하면서, 이게 저만 고민해야 될 문제일까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단지 저는 조금 제가 고민을 한두 가지 더 해서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인 거고요. 제 고민이 여러분들은 하나의 해답처럼 받아들여져서 그대로 실천도 하시고 또 힘 얻으셔서 다른 분들께도 그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돈 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이디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자, 정말 소원해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많은 우리 강사분들과 함께 이 주제를 놓고 같이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마음껏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는데요. 정말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여성의 건강, 염증의 해결,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체중은 관리를 할 것이고 아토피도 해결할 수 있을까? 자가 면역도 해결할 수 있을까? 우울증이나 갱년기 건강이나 노화나 통증이나 영양이나 면역이나 그 다음에 아이들의 성장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혹시 암에 대한 것들도 당뇨나 각종 후유증이나 건강한 장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혹시 치매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심장이나 뇌 건강이나 요요 없는 다이어트나 각종 호전 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 자리가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죠. 사실 이거 여러분 배우시면 진짜 삶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뭐 무조건 비만하고 뚱뚱한 분들만 여러분이 만나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마른 분인데 몸이 아파. 그분은 어떤 분은 내가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채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제 주제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찾는 당신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그 주제 안에는 이러한 건강의 문제들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질문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시죠.
뭐 이렇게 또 질문하자 하면서도 그냥 웃는 분들만 계세요. 이렇게 웃는 분들 계시죠? 웃는 건 뭐죠? 얘기 안 할 거야 뭐 이런 건가요? 그 세계보건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 좀 이렇게 정의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힘이거든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요, 건강이란 거에 대해서 단순히 질병이나 병약함의 부족함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의 온전한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렵나요? 굉장히 사실 이런 단어가요,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유식해 보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건강이라는 단어가요, 우리는 아프고 안 아프고, 근데 아픈 게 뭐죠? 그냥 통증을 느끼는 거? 예. 그러면 통증을 느끼지 않는 건가요? 근데 그것이 아까 우리 몇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그죠?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신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아주 온전한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온전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는 스트레스 관리, 긍정 심리 회복, 영적 선장, 발전적 끼고 보람 있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 규칙적 운동, 숙면과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저 공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사람들은 모두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환경적, 영적으로부터 어떤 것을 소비하고 섭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선택한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사실 이 자리에 오신 것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신 내용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요, 이런 내용들인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선택들, 이런 선택들에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라든지 부정적인 태도, 외로움, 고립, 우울증,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고혈당, 비활동적 생활식, 카페인, 약물, 알코올, 그 다음에 니코틴, 수면 부족, 무방비적 성관계 등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건강에 위험한 요소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건강을 위험하는 요소들이 나에게 영적인 믿음, 자존감, 지원, 안전성 및 케어로의 접근성 결여가 되어진다면 유해한 결과들이 점진적으로 쌓여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여러분의 삶에 자꾸 불편한 것들이 더 쌓이게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다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위험하고 유해한 생활 습관적인 요소들이 우리 몸의 유전자 및 세포, 그 다음에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고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몸이 아프고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만성적으로 오랜 이런 위험적 요소들에 계속 노출이 되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픈 상태에 놓인다라는 거죠. 질병 상태에 놓인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폰트가 잘 안 보여서 죄송하네요. 이것만 보일게요. 질병이란 뭐예요? 유기체의 우리 몸의 신체적 기능에 비정상적으로 된 상태를 일컫는다 이거예요. 금방은 제가 건강은 뭐냐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질병은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체가 뭐예요? 비정상적으로 되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내 몸의 오장육부가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인 것을 우리는 질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질병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한 상태를 원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회복하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몸이 아파지기까지는 나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내 몸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질병의 종류에는 무려 한 3만여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3만여 가지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안 자려우세요? 진짜요? 우와, 여기 6라이프죠? 저 4라이프에 계신 분들은 조금 자유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 공포스러우신가요? 사실은 모르면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 알면 여러분 이것쯤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프고 힘든 거에 대한 것들은 응당 내가 치료할 대가인 부분들이지만 내가 무지하고 두려워서 공포스러운 것들은 여러분 해방되시길 바라요. 이 IDA 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그러한 좀 지적인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충족시키신다 그러면 그 정도는 충분히 대안이 있어, 해볼만 해. 그 정도만 되시더라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사시는데 조금 넉넉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아프면 모르니까 어디를 가게 되어지죠? 병원을 가고, 나도 모르는 약을 내 입에다가, 죄송해요, 저 경망스럽게 얘기하자면 쳐넣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과정들은요 사실은 내 무지고 내 두려움을 극복하기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이에요. 약이 여러분의 삶을 절대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시는 거는요, 약을 단순히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건강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해볼만 해요. 여러분의 가족이 아프든 여러분 스스로 몸이 불편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 한번 극복해 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자신감이 생길까요? 이 아이디어에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 오면 다 접하는 거죠. 모든 그렇게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2번만 오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아이디어에는 앞으로 한 10년은 더 할 것 같습니다. 10년 여러분 계속 오세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진짜 왜 다이어트를 원할까요? 진짜 왜 다이어트가 필요할까요? 오늘 뭐 이렇게 질문만 하다가 강의 끝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이어트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할까요? 제가 속청을 해야 돼요. 한 번에 딱 얘기하시니까 순간 놓쳤어. 자신감, 네. 또 건강, 행복한 삶의 질, 네. 매력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다 맞는 얘기세요. 다 맞는 얘기세요. 근데 다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들을 나 성공했어, 다이어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요때 여러분 표정을 제가 잘 봐야 돼. 어떤 분이 좀 표정에 자신감이 있는지, 어떤 분이 아직까지 나는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는지 잘 봐야 돼요.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다이어트를 집중하는가? 맞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모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질문을 던졌어요. 건강, 질병.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은 진짜 중증 환자분도 계실 수 있어요. 지금 병원에 누워 계셔야 될 분인데 이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그거 뿌리치고 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몸은 굉장히 불편한데 병원에서는 병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미병 상태, 반건강인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 몸에 불편한 거는 분명히 불편한 거잖아요. 그죠? 그 조금 더 배우신 또 전문가들, 의사들, 병원들이 아직은 병이 없어요, 질병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만 나는 몸이 아프거든요. 그럼 여러분 건강한 건가요?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질병이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건강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우리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미병 상태, 반건강인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건강인 상태에 그 불편함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건강 상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 안타까운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건강 상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고마운 내용들인 거죠. 어쩌면 이 아이디어가 여러분들께 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제 강의 내용 나중에 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반건강 상태에 내가 놓여 있는 내용들도 그건 질병 상태예요.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것을 회복하는 최고의 좋은 방법이 뭐예요?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오신 분들은 머릿속에서는 무조건 날씬한 거, 나는 지금 88을 입고 있지만 5를 입어야 되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 너무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88을 입어도 여러분 정말로 건강함을 선택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88에서 77로, 77에서 66으로, 66에서 5로 가는 기가 막힌 사건들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면 살 안 찝니다. 살이 쪘어.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날씬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출산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몸이 좀 바뀌죠. 사실은 그 출산 때의 몸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요때 웃으시는 분들 잘 도와드려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게 사실이에요. 출산 때에 쪘던 몸을 유지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뭐 복잡하죠? 비만이 건강과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거 만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비만이 부정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나. 암도 있고요, 관절도 있고요, 수명도 감소시키고요. 여기 보면 또 재밌어요. 이거 보이세요? 취업의 기회도 감소시킨답니다. 호흡곤란도 올 수 있고요, 고혈압, 뼈 문제, 당뇨, 혈전. 일단 뭐야? 땀도 오고 콜레스테롤. 어떻게 잘 보이시네요. 저도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봤는데, 자, 콜레스테롤 과다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하고 사회에서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지고, 심하면 탈장도 오고, 자기비하, 뭐 심장마비. 이게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만하고.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진짜 이유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중에서도 건강하지 않은 다이어트를 하게 되어지면 많은 부정적인 현상들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분으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그 얘기를 즉슨 다이어트 때문에 건강이 망가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 있습니다. 왜? 다이어트를 하고 난 후에 몸이 망가지는데요, 보시면 성격도 전에는 굉장히 애가 온순했는데 저기 어떤 다이어트를 하고 난 애가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애가 바뀌었어.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하고 콩팥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없던 빈혈도 와요. 그리고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뭐가 오는 거예요? 여성 생리에 문제가 오게 되어진 일도 있습니다. 피부에 탄력이나 주름이 왕창 찌글찌글 생기는 거 올 수가 있고요. 갑자기 머리털이 축축축 빠지는 탈모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내장 지방은 더 쌓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건강하지 않은 다이어트 얘기예요. 그리고 실패하는 다이어트들이고 또 잘못된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오는 부작용들이라는 거죠. 뭐 이 자리에는 다이어트를 지금부터 다이어트 중이라는 분이 계시고 저는 20년째 다이어트 중입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20년째 다이어트를 자꾸 찾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제 저희 굉장히 또 보물 같은 저희 파트너 분이 계시죠. 이정숙 사장님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때문에 네트워크에 입문하게 된 여성이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한 3개 회사를 한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한 6개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3개 정도면 많이 한 거라 생각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다 알아. 다 해봤대. 근데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뭐 때문에? 다이어트 때문에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뭐 이 자리에도 뭐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여러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다이어트를 실패를 하게 될까요? 이것은 한번 이해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이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는 독소 전혀 나는 마시지 않고 독소와 나는 전혀 관계없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사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독소라는 게 뭘까요? 환경에서 주어지는 독소들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뭐 이런 전자기기들 많이 있어요. 전자기기에서 뭐가 나오죠? 네, 전자파가 나오거든요. 자, 전자파가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까이 하세요. 근데 전자파는 여러분의 건강을 반드시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전자파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던 자료들인데요. 요즘에 그 방사능 측정기 임대 사업이 유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아는 분들은 정보가 빠르신 거예요. 방사능을 측정하는 장비들을 임대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왜 그걸 임대해 줄까요? 혹시나 내 집에 내가 살고 있는 안방에서 방사능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뭐 라듐, 세슘 여기 많이 들으셨죠? 그거 굉장히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디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분 좋지 않나요? 디움 이러면 라듐, 뭐 세슘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요 그 방사능이 장난 아니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어도요. 여러분 초등학교 여학생 아이가 갑상선이 망가졌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아이가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갑상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방사능 때문에 그 아이는 갑상선이 망가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80%예요. 근데 그런 아이에게 병원에서 주는 약만 가지고 해결이 될까요? 그 아이가 갑상선에 문제가 되어지면요, 그 아이는 평생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인이 이런 독소예요. 독소. 우리는 이 독소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건 내 의지와도 관계가 없는 이런 내용들인 거죠. 인체에 매일 독소 쌓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들, 정말 여러분 정말 좋은 것만 드시잖아요. 늘 하루에 한 끼는 보약 드실 거고, 하루에 한 끼는 그 인군인 수라상 같은 걸 다 드시잖아요. 그죠? 표정이 왜 이러지?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코셔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코셔기 때문에 코셔로 되어져 있는 거는 제가 어떤 거라도 제가 쓸 거예요.
코셔기 때문에 제가 당신에게 이걸 드리더라도 당신의 건강에는 제가 독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뭔가 이제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도 구매 안 하는 분이 좀 계세요. 안타깝게도 아직 제가 내공이 부족해서. 그래도 90% 확률은 90% 넘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장사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10%는 안 사더라고. 어떤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몸에 들어가면요 절대 독소로 작용을 안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즐겨 먹는 음식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독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 하나 드릴까요? 저희 눈 지금 한쪽 부었죠? 제가 원래 조금 한 눈 하거든요. 제 눈에 다 빠지거든요. 죄송합니다. 한쪽 눈이 좀 부었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 눈이 갑자기 되어지는데 무려 30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제 책상에 한 3개월 된 비스킷 하나가 있어요. 3개월이 넘었어요. 우리 이 실장님이 저 원장님 이거 드세요라고 갖다 놓은 게 벌써 한 3개월 넘었나 4개월 넘었나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대화하다가 그냥 무심코 그걸 뜯어가지고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쩐내나 그러잖아요. 그냥 쩐내가 나는 거 무심코 그냥 먹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한 30분 되는데요, 눈이 까칠까칠한 느낌이 올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운이 나쁜 거죠. 근데 아니에요. 독소죠. 지금 우리가요, 늘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요, 여러분은 내가 이게 독소다 아니다 이런 얘기 참 구분하기 참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몸에 들어가서 안 좋은 역할을 하면 독소죠. 저는 무려 한 30분 만에 야, 눈 이상하다 이래가지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사건이 바로 이거 이제 이틀 된 사건입니다. 30분 만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니까요. 나쁜 기름이 들어가면요, 순식간에 내 몸이 순식간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고 사시죠, 그런 거. 그리고 여러분 모르고 그냥 막 먹이시죠. 예. 이제 그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몸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독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난 방사능, 전자파 이런 거 나 전혀 관계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먹은 음식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저체온이 독소를 또 만든다네요. 저체온이 뭐죠? 몸이 정상 체온보다 낮은 거예요. 여기 딱 제가 보면 알아요, 누가 이제 저체온이 딱 있는지. 이제 저 리딩 바디 제가 수제자거든요. 자칭. 딱 보면 알아요, 제가 어느 분이 저체온이 와 있구나. 딱 제가 알죠. 그 저체온이 되면요, 일단 여러분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에너지를 못 만듭니다. 그럼 에너지를 못 만들면 그 몸에 태워져야 될 것들이 몸에 그대로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쌓이죠. 그 쌓이는 놈들이 여러분에게 그 불편함을 드리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그것을 독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의 면역기관인 임파선에 뭐가 쌓인다고요? 지방들이 쌓인다는 거예요. 설마 내가 쌓이겠어? 아니죠. 여러분의 몸에 가장 먼저 비만이 되어지고 살이 쪘다가 하면 제일 먼저 임파예요. 건강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방을 순환하고 지방을 배출하는 그런 기관이 어디예요? 임파요, 림파. 여기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지방이 쌓이면 림파에는 뭐가 순환돼야 돼요? 물이 순환돼야 돼요? 사랑이 순환돼야 돼요? 면역세포가 순환되는 거예요. 백혈구가 순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까? 예, 고맙게도 그 지방이 딱 자리고 있어서 그 순환을 방해하는 거죠.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픈 거죠. 면역이 또 저하가 되어지고, 때로는 면역이 오버가 되어지기도 하고, 면역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갑상선이 망가지면 또 살이 찐다고 하는 거죠.
호르몬의 불균형이 살을 찌게 한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토록 건강을 찾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지만 다이어트를 진짜 실패하는 이유들이 이러한 이거 외에도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제가 정리한 이 7가지 이 내용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거죠. 다이어트는 건강이에요. 그 건강을 망가뜨리는 원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약에 갖는다 그러면 설령 지금까지 내가 몸이 아프고 지금까지 왔어도요, 지금부터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손에 딱 쥐는다 그러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거를 선택하실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은 도구로 가득 차 있고 인체는 매일 도구로 쌓인다. 여러분의 독소로 축적된 것들은 비만과 만성 염증으로 여러분의 몸을 너무너무 불편하게 얘기인 거예요. 림프절에 쓰레기 지방이 쌓인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상업적 다이어트들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소식, 운동, 약물 다이어트, 식이섬유, 효소 다이어트, 채식, 육식, 성장 호르몬, 지중해식 다이어트, 다양한 다이어트 프로그램들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사진 하나 딱 찍어가지고 사진에 딱 보관을 하나 하고 계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은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이런 걸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가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 효과를 보기도 하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에 불편함을 초래하냐면 영양 결핍. 다 같이 영양 결핍. 여러분의 몸이 영양이 부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양은 늘 하루에 필요한, 삶에 필요한 건 영양이거든요. 그 영양이 만약에 부족해지고 결핍이 되어지면 어딘가에 문제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비타민 B군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뭐 엽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엽산 들어보셨나요? 뭐 처음 듣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오늘 들으셨으니까 처음 듣는 건 아니에요. 엽산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부족하다.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의 위 점막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위장병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몸에 엽산이란 영양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영양이 결핍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다이어트를 도전하더라도 반드시 요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요가 뭡니까? 내가 전보다 살이 빠지게 빠졌는데 다시 쪄서 그보다 더 찌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내가 68kg였어. 그래서 기분 좋게 60kg까지 떨어뜨렸어. 기분 좋죠? 근데 갑자기 69kg가 되네? 아이씨, 안 했으면 68kg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kg 더 쪘어. 아우, 진짜. 그게 요요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수록 면역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다이어트 막 하지 마세요. 왜? 궁극적으로 면역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면역에 문제가 오게 되어지면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면 일반적으로 저 옆 동네에서 말하는 상업적 다이어트들이 하는 한계들인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적용을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건강이 무너졌다, 몸이 아프다 하면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간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간이요, 간. 여러분 정말 건강한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치고요, 간의 문제가, 다들 건강의 문제가 망가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이에요. 간하고 장이 망가지신 분들, 그분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무너지신 분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매우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다시 건강을 찾게 해준다. 그러면 무엇부터 챙겨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간, 두 번째는 장이에요. 이 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셔에 집착을 합니다.
뭐에 집착한다고요? 코쇼예요. 만약에 우리가 먹는 것들이 코쇼가 아니면요, 이거 먹으면 이것도 역시 많이 먹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간에 부담을 엄청나게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쇼기 때문에 메가요법을 쓰더라도 간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코쇼는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그냥 단순히 회사가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죄송해요, 뭔가 자랑질 할 거를 만들려고 코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코쇼는 굉장한 의미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면역을 연구하는 회사고, 정말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코쇼를 선택하는 것은 놀라운 회사의 철학이고 가치예요. 이해되시죠? 그만큼 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굉장히 저희들이 첫 번째 많이 다루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장내 유익한 미생물, 그 다음에 독소를 뺄 수 있는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어지고, 네 번째는 면역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다이어트는 이 네 가지로부터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영양과, 그 다음에 장과, 그 다음에 이 비만, 독소를 해결할 수 있는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면역. 이 네 가지가 종합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다이어트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매우 과학적인 설계를 가지고 있는데, 체지방만을 태우고 독소를 배출시킨다. 저희는 몸무게 줄이는 것도 관심 있지만 뭐에 관심이 있냐면 체지방을 태우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체지방. 체지방은 독소를 못 먹고 있기 때문에 체지방을 태우면서 그 독소를 제거하는 놀라운 방법을 우리는 사용한다는 내용들인 거죠. 이것은 우리 몸이 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림프 기능을 방해하는 지방들을 제거시키고, 간 기능을 회복시키고,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호르몬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체온을 상승시키고, 면역이 향상되고, 장내 환경이 개선되어지는 것. 사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것을 제공해 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강의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이 질병 상태에 놓여 있고요,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몇 가지 단어들이 여러분의 건강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연결이 없을까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환이라 할지라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 문제가 효과적으로 관리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불편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 방법, 이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세포가, 체지방에 있는 세포가 독소를 못 먹고 있고 그것을 빼낸다 이거죠. 그 독소가 사실 우리 몸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통증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건데, 그것을 빼버리는 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빼버리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해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독 기능은 나쁜 지방과 나쁜 노폐물, 독소가 매우 쉽게 빠져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한번 제가 써볼까요? 오래도록 지치고 힘들었을 장기에 무슨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해독 여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장기 한 몇 년 쓰셨나요? 나 그냥 뭐 한 50년 썼어 이거죠. 네. 여기 뭐 29년 쓴 분도 계시네요. 부럽죠? 여기는 한 60년 쓰신 분도 계시고 70년 쓴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공장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 가동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공장을 막 가동을 시키는데 365일 공장을 쉬지 않고 가동시키면 그 공장 그 근로자들은 일단 먼저 데모부터 먼저 하겠죠. 그죠? 만약 우리 현대라고 하는 그런 큰 기업이 365일 쉬지 않고 만약에 그 공장을 돌린다 그러면, 근로자를 돌린다 그러면,
파업하고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몸도 사실은 여러분 것인데 여러분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요. 요 앞에 분은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개고생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만나서 개고생하고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에요. 개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365일 70년 동안 여러분의 장기를 한 번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쉬는 방법은 관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관에 들어가기 전에 좀 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괜찮을까요? 그 쉬면서 좀 이렇게 좀 오일도 좀 쳐주고 좀 불편한 녹이 쓰고 막 이런 불편한 것들 좀 꺼내주고 좀 이렇게 베어링에 문제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좀 바꿔주기도 하고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내용들인데요. 우리 몸에 이렇게 비우고 나면 해독도 하고 이렇게 비우고 나면 이제 그 빈자리에는 무엇이 채워줘야 돼? 뭐가 채워져야 될까? 면역도 채워져야 되고 에너지도 채워지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소화효소, 유산균, 아미노산, 필수지방산, 단백질 이런 것들이 탁탁탁 채워져야 돼. 저 동네에 있는 것들은요 비우는 걸 되게 잘 비워. 비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고 나서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 다이어트 프로그램은요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신다면 비우는 것도 잘해야 돼요. 하지만 이 채우는 것도 정말 잘하셔야 돼요. 그 이 채우는 거를 정말 효과적으로 하는 걸 원하신다 그러면 자, 이제 약장소 모드예요.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잡숴봐 이제 이런 거. 이러고 매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균형 잡힌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얘기했는데요. 사실 오늘 처음에 이렇게 쭉 얘기 말씀드린 것들이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진짜 건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질병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걸 좀 쭉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죄송해요. 제가 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미 끝날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지 마세요. 너무 속상해요. 아쉬워하는 표정을 좀 지어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 기회 때 제가 또 한번 이어서 이런 얘기 한번 또 드릴게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실 몸이 아픈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건강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그 길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단지 그들이 찾는 거라고는 우리가 이제 왜 전문 용어로 그런 용어를 쓰죠? 메디칼리제이션. 다 같이 한번 메디칼리제이션.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메디칼리제이션. 이제는 본토 발음이 나오세요. 네. 이게 뭐냐면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그 다음에 내가 자꾸 약을 먹게 되어지는 그걸 마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를 우리는 메디칼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몸은 불편한데 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약을 줘봐 하고 해서 여러분 먹는 약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안 먹어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끊을 방법이 없어. 왜?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정보가 없으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냐면 셀프 메디케이션, 스스로 자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자가 치유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깨달아진 것들이 확신이 쌓이기까지는 반복도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자리에는 그것이 오랜 세월을 자기 몸에 체질화되신 분들이 있고 이제 그것을 배우고 싶어서 길을 쫓고 세우는 분들 계시거든요. 관계없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것을 충분하게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나누겠습니다.